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를 얘기할 때 너무 정치가 극단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무 얘기나 우리가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찌제명을 따르고 있는 그 신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극단화된 모습이 맞습니다.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불법적이고 그리고 포퓰리스트적이고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극단에 빠져 있는 모습이 맞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거를 흔히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바로 극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찌제명과 그 패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좌파적인 모습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극단주에 빠져 있는 파쇼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반대로 그런데 이제 그 언론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정치학계 원로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수우파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찌제명의 그 개딸들의 모습과 동치를 시켜가지고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보수우파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울분이죠. 그리고 찌제명과 그 개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뭐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극단적인 거를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제발 좀 형평성에 맞게끔 상식적으로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또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두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거는 정말 형평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칼럼조차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극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사법부랑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형평성 없게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울분에 차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까? 왜 도대체 이재명은 체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하냐라고 그 울분을 이기지 못했던 59살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분신 시도를 하셨고요. 아직까지도 이틀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정말 이 열불과 이런 어떤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으면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에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슨 뭐 종교적인 정말 신을 위해 가지고 내 한 몸을 바치겠다 이 정도의 어떤 숭고함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하기는 상상도 우리가 못할 행동인데 얼마나 진짜 오죽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셨으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래 이분이 이제 그 15일 오전 6시 이때가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했던 그때죠. 그쵸? 그때 같은 경우도 한남초 부근에서 비슷한 이제 그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경찰 기동대에 의해 가지고 저지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그 경찰이 차량 내부에 혹시 뭐 인화성 물질 같은 게 있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딱히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추후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이제 귀가 조치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가지고 공수처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녁 8시 5분쯤 됐었을 때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녹지에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또 극단 선택을 또 시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극단 선택을 했는가? 이유를 이제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처음 저지가 됐을 때 경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분한테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도대체 공감을 못 하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툭하면 경찰 조사가 됐거나 검찰 조사가 됐거나 받으러 가지 않죠. 가장 최근에 민주당 쪽에 있었던 큰 사건 돈봉투 사건 기억나시죠? 그 돈봉투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 검찰이 몇 번이나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습니까? 누가 도대체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까? 그때 단 한 번이라도 경찰이 됐거나 검찰이 됐거나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같은 거를 발부받아 가지고 집행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도대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배지의 그 어떤 위엄과 그 어떤 권한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위보다도 훨씬 더 셌던 게 민주당, 그 찌제명 밑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됐거나 검찰이나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밑에서는 길길 기었던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민주당 쪽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때는 검찰과 경찰은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더더욱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불법이다 뭐다라고 하는 논란까지도 만들어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어거지로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 그로부터 발생하는 인명피해까지 감내를 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망신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고 아끼시는 이 지금 A씨 이름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이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미치고 팔짝 뛰 노르신 것이죠. 도대체가 이재명과 저 지금 찌꺼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나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아직까지도 지금 재판 결과는커녕 기소조차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체포를 당해야 되는가?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경찰과 검찰에도 있고 나아가 사법부에까지도 이분의 이 생사 여부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난 뒤에 당연히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죠. 그래 현직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체포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기준 더 엄격하게 더 무슨 뭐 약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후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오후 재판 같은 경우는 그냥 종료를 시키고 그냥 조퇴를 해버렸습니다. 국회에 일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조퇴를 해버렸어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에게 기일 변경 신청서를 또 냈죠. 근데 그거를 헌재가 불허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15일 날 그렇게 헌재에 출석해가지고 직접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문제가 이제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체포가 되게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재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가려고 했는데 체포가 되다 보니까 못 가게 됐다. 이거 좀 기일을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각한 거예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지연시켰던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24일 가까이 되는 단식. 아무도 진짜 지나가는 개도 믿지 않을 법한 24일 가까이 되는 단식을 무슨 뭐 건덕지로 삼아가지고 수십일 가까이를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증인들을 갖다가 긁어 모아가지고 증인 신청하는 거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변호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이런 기록을 확인을 못했다고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기록을 다 못 봤다고 재판을 또 지연시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통해 가지고 몇 번이나 재판 지연을 받아줬던 게 지금까지 사법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체포가 돼가지고 내가 못 간다. 그러니까 기일을 좀 변경시켜달라. 그런데 그것조차도 헌재가 불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16일도 마찬가지로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체포가 된 직후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만 시간을 늦춰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헌재가 기각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 분노밖에 할 수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 원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 민주당의 저 폐악질을 갖다가 견제하고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법부조차가 지금 마탱이 가 있다 보니 법원뿐만 아니라 헌재 또한 이런 식으로 마팅이 가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과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분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 극단 선택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이제 선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뭐 조기 대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그냥 단순히 휘발적으로 사라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똘똘 뭉치고 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득함으로써 반드시 저 이재명과 찌꺼리 패거리들이 권력을 잡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정권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함으로써 썩어빠진 사법부란 썩어빠진 헌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에 가까운 그런 개혁을 해내야 될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했던 짓거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재창출해 가지고 정상화 시켜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